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노동시장론 이제 3강째인데요. 조금 감이 잡힐 만도 할 겁니다. 노동 수요는 일자리다. 탄력성은 쪼물딱쪼물딱 움직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움직입니다. 노동 수요는 일자리, 노동 공급은 일. 뭐 이런 내용들 정리가 됐고요. 노동 수요의 특징은 뭐예요? 결합 수요이다. 또 유량의 개념이다. 또 최종 생산물에 의존하는 파생 수요이다. 또는 파생 수요를 뭐라고 해요? 유발 수요이다. 파생되었다, 유발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프, 노동 수요 그래프가 나오면 임금과 노동 수요 일자리의 관계다. 임금과 일자리의 짝짓기 관계다. 이게 그래프다라고 해서 우하향이다라고 하고요.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 방향이다. 이런 내용이 또 공부를 했고요. 노동 수요의 또 결정 요인, 일자리가 결정되는 게 어떻게 결정된다? 가다 생수기다.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생산 요소, 타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서 또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또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기술이 대체자면 왼쪽으로 이동, 기술이에서 노동과 자본이 보완되면 오른쪽으로 이동, 노동과 자본이 대체자면 왼쪽으로 이동, 그래프의 이동까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예, 생소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직공목 앞에서 특별하게 아주 엑기스를 짜서 여러분 이렇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강의 몇 번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요 익숙해집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노동시장론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1차, 2차 합쳐서. 그래서 앞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이 노동시장론은 사칙 연산처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안 되면요 중간에 이 벼버려요. 계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그래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노동시장론이고 책을 봐도 알 수 없는 것이 노동시장론이고 노동수요가 제일 어렵다고 소문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요. 이 내용을 우리는 알잖아요. 노동수요가 뭐예요? 일자리죠.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탄력성은 뭐예요? 쪼물딱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일자리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일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결정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쉽지요, 제목이. 근데 이걸 모르면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이게 무슨 뜻이죠? 그건 몰라요.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이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냐? 힉스라는 사람과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힉스 마샬의 법칙이다라고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지 말라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의 듣고 책 보면 또 이것도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책은 참고 자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보고요. 키워드 시험 문제 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요. 탄력성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일자리가 안정성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즉 기업주, 기업이 사장이 쪼물딱 갑질하기 좋다. 이걸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일자리가 탄력적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건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만든 그 사람이 일남형이죠. 일남형. 오일남. 오일남이에요.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력 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일남이구나. 오일남이가 쪼물딱 사람을 갖고 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오일남 입장에서는 재밌겠죠. 재밌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게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일자리가 탄력적이다. 그래서 오일남이 주인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오징어 게임에서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쭉 움직이면 팡 서서 죽이잖아요. 아주 잔인하잖아요. 죽여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거의 다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겁니다. 대다수가 다 죽어요. 대다수가 총 맞았네. 이게 키워드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해가 참 잘 될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다고 정말 자랑질하고 싶어요. 다시 갑니다. 노동 수요가 탄력성이다. 일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쪼물딱쪼물딱 한다. 누가 이런 걸 만드냐? 오일남이가 만들었다. 오일남이가.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면 뭐예요? 대다수가 다 총 맞는다. 이게 키워드다. 대다수가 다 총 맞는다. 이것만 보게 되면요. 2차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2차 벌써 6점 먹고 들어가요. 2차 6점 먹고 들어가고 1차에서는 패지기도 나오는 문제예요. 5점 맞았습니다. 공부 쉽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체 가능성이에요.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은 나오면 노동과 자본이에요. 노동과 자본이 노동은 뭐예요? 사람. 자본은 뭐예요? 기계죠. 저도 옛날에 제 핸드폰이 삼성이거든요. 삼성 핸드폰 고장나서 이제 바꾸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앞에 이렇게 친절한 아가씨들이 쫙 있었습니다. 5명이서. 그래서 인사도 90도로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쫙 안내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갔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있냐? 기계가 있어요. 기계. 번호표 누르세요. 주민번호 누르세요. 이렇게 사람의 일자리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관계다 이거예요. 노동은 사람입니다. 자본은 기계고요. 그래서 노동의 일자리를 기계가 싹 바꿨다. 이걸 노동과 자본이 대체 관계다. 대체 관계가 클수록 즉 노동과 사람과 기계가 서로 바꾸는 게 커요. 바꿀 확률이. 그러면 대체 관계가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뭐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은 일자리의 움직임이죠. 일자리의 움직임이 왔다리 갔다리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체 가능성이 노동과 자본이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 즉 일자리의 움직임은 커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크면 크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는 작으면 작다. 이게 키워드. 다시 갑니다.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1차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은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그렇지. 크면 크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체 가능성이 작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작다. 그렇지. 작으면 작지.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변형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노동 수요 탄력성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 수요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크면 크다. 많은 게 큰 거고 적은 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5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빠르죠. 글자 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다른 생산, 노동 외 다른 거니까 노동의 다른 생산 요소를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말로 타생산 요소, 한자로 타생산 요소, 다른 생산 요소, 타생산 요소가 다예요. 다른 생산 요소, 타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급 탄력성이에요.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 탄력성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과 관계가 먼 것은 노동 타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가 아니라 공급 탄력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라면을 만드는데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그럼 다른 생산 요소가 뭐예요? 밀가루죠. 밀가루를 얼마큼 잘 대주냐, 못 대주냐. 라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를 잘 대주면 뭐예요? 라면이 잘 나오고 밀가루를 원료로 안 대주면 라면을 못 만들겠죠. 그래서 타생산 요소,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공급을 얼마큼 잘 해주냐 못 해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탄력성, 왔다리 갔다리 움직임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갈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른 생산 요소, 타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왔다리 갔다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 일자리의 움직임도 심하게 움직인다. 크면 크다. 이게 시험 문제죠. 다시 가면 또 거꾸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적을수록 적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 일자리의 탄력성도 작아지겠죠. 왜? 적으니까요. 그래서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 특히 타 생산 요소, 다른 생산 요소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지문이 길어요. 기출문제 보게 되면요. 그럴 때 글을 읽지 말고요. 여기서 키워드만 뽑으면 돼요.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갈게요. 대다수가 총 맞았다. 오징어 게임 다 총 맞는다. 왜? 오일남이가 쪼물딱쪼물딱 하기 때문에. 대다수.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은 뭐예요? 상품의 수요의 탄력성이죠. 상품의 수요의 탄력성. 상품의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어떨 때는 잘 팔리고 어떨 때는 안 팔리고 수요의 탄력성 움직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노동 수요, 일자리의 움직임도 왔다 갔다 커진다 이겁니다. 대다수가 총 맞았네. 또 총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 비중, 인건비는 뭐예요? 뭐 임금이죠, 임금.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임이 일자리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죠.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진다. 총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인건비가 비쌀수록 일자리는 노동 수요 탄력성, 일자리의 움직임은 커진다. 즉 안정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안정적인 게 비탄력적인 거거든요. 안정적이다 이건 비탄력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건 탄력적인 겁니다. 왜? 주체가 노동 수요니까 오일남이니까요. 그래서 오일남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일남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노동의 노동의 다른 생산 요소, 타 생산 요소 또 노동의 수요 탄력성, 또 총 생산 비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 노동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 이걸 보고 이제 대다수가 총 맞는다 오징어 게임 왜 탄력적이기 때문에 오일남이가 갑질하기 때문에 오일남이가 쪼물딱쪼물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제일 큽니다. 왜? 돈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면 일자리가 불안정적이다. 일자리가 불안정적이다. 이 불안정적이다는 말을 뭐예요? 노동 수요가 일자리가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일자리가 불안정적이다. 왔다리 갔다리가 심하다. 오일남이가 쪼물딱쪼물딱이 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들 다 했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그래프 쭉 나옵니다. 그래서 탄력성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들 읽으면요.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읽지 마세요. 이런 거 읽지 마시라고 강의하는 겁니다. 교수님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여러분 더 편해요.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면요. 여기는 뭐냐면요. 수평입니다. 수평. 이건 예를 들면 임금이 100만 원이에요. 임금이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노동 수요, 여기는 노동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변수가 여기는 노동 수요라고 할 수도 있고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라고. 일을 여기는 100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100시간. 여기는 200시간 하고 여기는 300시간 하고 그러니까 100시간 해도 100만 원. 200시간 해도 100만 원. 300시간 해도 100만 원.
이런 걸 수평이라고 그래요. 수평.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영화에 보면 뭐 영자의 전성시대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다방의 레지 아가씨라고 있습니다. 레지 아가씨들이 이제 다방 아가씨들이 고생 되게 많이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영자의 전성시대 옛날 영화를 보면요. 근데 다방 옛날에는 방직공장, 성냥공장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자리가 막 여기서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오너 입장에서는 갑질하기가 좋아요. 쪼물딱 얘 잘라도 또 오고 얘 잘라도 또 오고 너무 힘드니까 이 잘린 사람들이 어디 가냐 그나마 다방에 편하니까 다방으로 이제 예를 들면 갔단 말이에요.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방에 가면 다방 사장은 더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 알았어. 100만 원만 딱 주고 껌 씹으면 자르고 오토바이 못하면 자르고 또 100시간 시키고 200시간 시키고 300시간 시켜도 계속 월급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완전 부려먹는 거예요. 완전 오일남. 이건 뭐예요? 완전 오일남이다. 그래서 이걸 오일남은 뭐예요? 탄력적이다. 쪼물딱 한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큼 쪼물딱거려요? 무한대로 쪼물딱 갑질한다. 그래서 이 일라스틱 탄력도가 무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있죠. 그럼 우리 입장도 있어요. 근로자가. 근로자는 이겁니다. 수직이에요. 수직은 뭐예요? 완전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비탄력. 움직임이 없어요. 일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잘리지도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은 200시간만 해요. 딱 고정적이에요. 200시간만 해도 계속 임금이 올라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잘리지도 않고 아주 좋아. 엄청 좋죠. 기업은 싫어하겠죠. 근로자는 좋죠. 이걸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로자는 뭐가 좋아요? 완전 비탄력이 좋죠. 왜? 권리 주장하고 월급 올라가고 일도 안 하도 쭉 올라가고 이게 비탄력이죠. 이게 이제 옛날에 뉴스 나왔던 건 이제 이런 뉴스 나왔죠. 옛날에 막 울산 뭐 자동차 회사에서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인데 맨날 데모만 해갖고 계속 월급이 오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무엇 때문에? 노동조합 때문에 그래요. 노동조합. 그래서 탄력도의 중간에 매개 편인 매개체를 하는 건 노동조합이다. 여기는 왜 계속 일만 시켜요? 다방은 노동조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으면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로 갑질을 당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갑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오일남이다. 무한대로 당한다. 죽을 때까지. 수직이면 뭐예요? 완전 비탄력이다. 일은 똑같이 해도 계속 월급이 올라간다. 왜? 노동조합 때문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완전 비탄력이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완전 탄력도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프예요. 나머지 얘는 1대1입니다. 얘는 사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완전 탄력도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완전 탄력과 비탄력의 내용을 알았죠? 근로자는 뭘 좋아해요? 수직을 좋아하죠. 회사 사장은 수평을 좋아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개 똔똔이다. 이렇게 하는 걸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탄력도가 1이다. 이걸 단위 탄력도라.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갭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로 갈수록 누워있죠. 일로 갈수록 누워있을수록 뭐예요?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누워있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인데 팡 죽으면 딱 눕잖아요. 완전 누워있다. 이건 시체다. 죽었다. 그래서 경사가 완만할수록 노동수요 완만할수록 뭐예요? 완전 탄력으로 간다. 경사가 수직일수록 뭐예요? 완전 비탄력으로 간다. 그래서 1로 가다가 이게 1대1이니까 완전 수직이면 1에서 0으로 가더라. 1로 가면 점점 가다가 무한대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포인트 가겠습니다.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수평은 뭐예요? 수평은 완전 탄력 5일남, 수직은 완전 노동조합 비탄력. 이렇다. 가운데가 반등이다. 노동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누워 있을수록 비탄력으로 간다. 수직일수록 탄력으로 한다. 근로자는 수직을 좋아한다. 근로자는 수직을 좋아한다. 사업주는 수평을 좋아한다. 이 수직과 수평 간의 짝짓기, 이게 노동수요 탄력성의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 쭉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 단기 노동수요 곡선 특징이 쭉 나옵니다. 경제학적 용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기 노동수요 곡선의 도출, 이 도출만 하는데도 2시간 걸립니다. 용어 정리도 힘듭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면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W는 참고로요. 그냥 참고하세요. 경제학 공부하니까요. W는 웨이지, 그래서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노동은 레버, 그래서 L로 표시합니다. 수요는 demand, 그래서 수요라고 합니다. 공급은 supply, 그래서 S로 표현합니다. 탄력도는 elastic, 탄력도에서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 그럼 뭐요? D가 수요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웨이지니까 여기는 임금이죠. 임금이 W 안에서 W 키로 가고 L 안에서 L은 노동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미쳐버려요. 이렇게 공부 안 하려고 지금 강의 듣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합니다. 장기 노동 수요 곡선과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포인트 잡겠습니다. 이게 장단기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얘가 누워 있어요. 얘가 누워 있어요. 1과 2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누워 있어요? 얘가 더 완만하죠. 누워 있다. 누워 있다를 완만하다라고 표시합니다. 경사졌다라고 하는데, 인문학에서는요, 인문학 용어로는 완만하다, 그럼 뭔가 좋은 말 같아요. 성격이 완만해. 뭐가 경사져서 뾰족해. 그러면 그게 나쁜 말 같은데요. 노동시장에서는요, 경사진 게 좋은 겁니다. 경사진 게. 우리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이다. 일자리가 안 잘린다.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 노동조합 교섭이 세다. 요즘 경사진 게 좋아요. 누우면 죽음이에요. 5일남 빵! 죽은 거예요. 완만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사진 게 우리는 좋은 거예요. 완만한 건 죽음이에요. 기업은 완만한 게 좋겠죠. 5일남 재밌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노동수요 탄력성이 완만하다라고 하면 일이 더 완만하겠죠. 똑같은 노동수요 곡선인데 더 표시나게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고요. 제가 재해석해서 만든 겁니다. 요 그림과 요 둘 다 노동수요입니다. 뭐가 더 완만해요? 일이 더 완만하죠. 이게 더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건 뭐예요? 많이 잘린다 이겁니다. 쪼물딱거린다. 5일남에 가깝다. 2는 덜 5일남이죠. 덜 완만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리는 거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게 되면 하루에 많이 죽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죽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몇 명 죽고 이틀에 몇 명 죽고 3일에 몇 명 죽어서 죽은 사람 막 이렇게 딱딱 지우잖아요. 돈은 올라가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많이 죽어요. 많이 잘려요. 장기가 많이 잘리겠죠. 장기가. 그러면 장기가 많이 잘린다 이거예요. 그럼 장기간 동안 시간이 길수록 많이 잘린다. 이건 뭐예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많이 잘린다 이 말입니다.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많이 잘린다는 건 뭐예요? 많이 누워 있다죠. 그러면 누가 더 누워 있어요? 1번이 더 누워 있구나. 그러면 1번이 장기가 되겠죠. 2번은 덜 완만하니까 이게 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정리합니다. 노동 수요의 장기 노동 수요 곡선과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장기 노동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웃기지 마라.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더 완만하다. 장기간에 더 많이 죽는다. 장기간에 더 많이 잘린다. 그래서 장기가 단기보다 더 완만하다. 이게 현 문제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나올 때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이 단기 노동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그렇지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때는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장기보다 더 완만하다. 웃기지 마라. 장기가 완만하다. 이 내용만 파악하게 되면 두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의외로 쉽죠.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내용들 지금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탄력도부터 시작해서 장기, 단기까지. 이 과정이 경제학과 2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2학기 과정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 벌었습니다. 대체 규모와 규모 효과라고. 대체 규모는 뭐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니까 뭐예요? 대체 관계다. 우하향한다라고 보고요. 규모 효과는 산출량 효과라고 합니다. 산출량. 임금이 상승하락에 따라서 뭐 쭉 나오는데요.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을 많이 뽑아야 안 뽑아요? 안 뽑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감소하죠. 그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량의 규모가 감소하고 일자리의 규모도 줄어들더라.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규모 효과다. 쉽죠? 시험 문제는 이 내용을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규모 효과예요. 아, 생산량 규모가 감소한다. 노동 수요 일자리의 규모가 감소한다. 무엇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서. 이해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공식 나옵니다. 아, 이제 또 공식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그래프도 많이 했고 아무리 교수님이 쉽게 강의하더라도 이제 뇌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뇌를 휴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잔 먹고요.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 또 재밌습니다. 계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봐. 노동시장론이 제일 재밌는데 답이 딱 떨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